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하고 누군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버겁게 느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아도 삶의 모습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습관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75세 이후 단 10분 중 1분만이 실천한다는 6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비밀의 문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포기한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늙음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좌우하는 건 돈도 운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태도와 생각의 습관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에서도 꾸준한 생활 습관을 가진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차이가 특별한 운동이나 고가의 약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습관들, 꾸준한 루틴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 더 움직이고 스스로에게 친절하며 삶을 정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견디는 노년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노년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는 6가지 비밀 습관. 그 첫 번째는 내 몸의 자유를 지키는 힘입니다. 몸이 자유로워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내 몸의 자유를 지키는 힘. 노년의 진짜 자유는 재산에서도 자식에게서도 오지 않습니다. 바로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자유가 곧 삶의 품격이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 걷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꾸준한 움직임과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보다 습관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말 대신 오늘 단 10걸음이라도 걷는 것이 시작입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면 전신의 혈류가 개선되고 뇌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수면 또한 몸의 자립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독소를 청소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져 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밤마다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몸의 리듬이 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후 늦게 카페인을 줄이고 자기 전 밝은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노년의 보험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움직이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돌본 만큼 되돌려줍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병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걷기 한 걸음, 오늘의 잠 한 시간,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려는 마음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몸의 자립은 모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몸의 자립을 세웠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자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롭지 않은 힘,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함께하던 친구는 떠나고 자녀는 바빠지고 집안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가 처음엔 편안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낯선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사색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하지 못한 꿈은 무엇인지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말하지만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은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스마트폰을 배우는 일도 훌륭한 정서적 자립의 연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은 나는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되살려줍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세상의 변화에 쉽게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곧 내면의 자립입니다. 화를 내거나 억누르기보다는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내가 서운하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감정 관찰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좋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위로가 됐다. 이런 단순한 감정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정서적 자립은 결국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기술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분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세웠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삶의 공간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다음에서는 내 삶을 보호해주는 생활 자립 환경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구조.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건 결국 공간입니다. 같은 집에서도 누군가는 평생의 안식처로, 누군가는 불안한 감옥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생활 환경입니다. 조그만 문턱 하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 하나가 삶의 독립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몸을 대신해주는 도움이어야 합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욕실과 부엌, 계단은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사고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고치는 일은 불편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또한 조명의 밝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노년이 되면 눈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는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방과 복도, 화장실의 불빛은 밝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깐 일어나도 길을 헷갈리지 않도록 발밑 조명을 설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빛이 나의 밤을 지켜줍니다. 생활 동선 역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바닥은 가능한 한 비워두세요. 의자나 탁자 모서리는 둥글게, 바닥의 러그나 전선은 미리 정리해두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집은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집의 다른 이름입니다. 디지털 기술도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음성으로 불을 켜고 끄는 스마트 조명, 넘어짐을 감지하는 센서, 자동 가스 차단기 같은 도구들은 나이 들수록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기계를 어려워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대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안전이 확보되는 구조, 그것이 진짜 자립의 공간입니다. 생활 자립 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이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하려면 그 근거지는 반드시 안전해야 합니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마음이 단단해졌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지탱해줄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통제권을 잃는 순간 삶의 주도권도 흔들립니다. 다음에서는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돈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돈의 통제력. 노년의 안정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줄어드니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는 것과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돈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진짜 경제적 자립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력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한 번만 꼼꼼히 적어보세요. 통신요금, 보험료, 구독 서비스, 식비, 약값 같은 지출을 정리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과 습관적인 소비가 구분됩니다. 이 작업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중복된 보험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돈이 새는 곳을 막는 것이 곧 수입을 늘리는 일입니다. 또한 사기나 과도한 투자 유혹에도 단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건 확실한 투자예요. 단기간에 2배가 됩니다. 같은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일수록 위험합니다. 돈을 잃는 사람의 공통점은 탐욕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에는 돈을 넣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지혜지만 나를 위해 쓰는 소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공간, 배우는 기회에 쓰는 돈은 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만 돈을 쓰던 시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한 소비를 배우셔야 합니다. 내 손으로 쓴 돈이야말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혼자 다 해결하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에게 솔직하게 재정 상황을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돈 문제는 숨길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명확하게 계획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돈은 수단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가는가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내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내가 내 인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제 몸의 자립, 마음의 자립, 생활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까지 다져졌다면 이제 남은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법, 함께 있으면서도 내 삶을 잃지 않는 법. 다음은 그 균형을 지키는 관계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5번째 비밀,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중심은 사람 관계로 옮겨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어릴 적엔 세상이 넓어 보였지만 어느 순간 인생은 몇 사람의 관계로 좁아집니다. 그 안에서 웃고 울고 때로는 외로움과 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소통이 끊깁니다. 노년의 행복은 바로 그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나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때로는 자기 삶을 포기한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잃을 때 자식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몫이지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사랑으로 주되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지나친 희생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나 없으면 저 애가 어떻게 살겠어라는 걱정보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저 아이도 마음 편히 산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곧 관계의 품격을 지키는 힘입니다. 함께하되 매달리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잡은 관계는 늙을수록 깊고 아름다워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새로운 관계도 중요합니다. 동네의 작은 모임, 복지관의 프로그램, 취미를 함께 나누는 친구들. 이런 가벼운 인연들이 의외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젊을 때처럼 깊은 우정을 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의 대화, 산책길의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습니다. 관계의 독립이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연결된 상태, 그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혼자서도 즐겁고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관계의 균형을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 죽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설계할 때 비로소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 준비에 담긴 깊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비밀, 두려움 대신 설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불길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주제를 피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충실히 살겠다는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평화를 먼저 얻습니다. 유언장이나 연명치료 의향서 같은 법적 준비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을 존중받기 위해 지금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식도 가족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내 뜻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정리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단지 집안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다듬고 의미를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옷, 사진, 편지, 서류, 그 모든 것 속에는 나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꺼내보며 이건 남겨두자, 이건 이제 보내주자라고 정리하는 과정이 결국 나 자신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정리가 끝난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건강을 선택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의학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 몸의 자연 회복력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편 속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리의 완성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을 미리 바라보면 오늘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의 대화, 오늘의 식사, 오늘의 하늘, 그 모든 것이 다시 처음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순간 남은 날들이 빛을 냅니다. 죽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준비로 바꾸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준비된 사람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6가지의 비밀 습관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몸, 마음, 공간, 돈, 관계, 그리고 마지막 여정까지. 이 6가지가 단단해질 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가장 깊고 자유로운 인생의 절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는 결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인생의 결산이자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지만 나이 들면 지켜야 할 것을 배웁니다. 그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습관입니다. 몸의 자립은 삶의 바탕을 세우는 힘이고 마음의 자립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입니다. 생활의 자립은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고 경제적 자립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관계의 독립은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이며 죽음의 준비는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존엄의 완성입니다. 이 6가지는 따로 떨어진 조언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몸이 자유로워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돈의 통제력은 일상의 여유를 낳고 정리된 공간은 내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바꾸면 인생 전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해지는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10년 후의 존엄을 지킵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그 태도 하나가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자립이란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6가지 지혜를 실천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 여정에 작은 등불을 하나 더 켜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